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진행 중이죠. 근데 뭔가 약간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 추가 도발은 없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어제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 그런 개정안을 공포했고 관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수출 규제 추가 품목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통상 백색 국가 이렇게 뺀다 하면은 이러이러한 품목들은 규제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략 물자 특별 포괄 허가라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긴 또 우리가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동안 수출 물자를 잘 관리한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색 국가와 거래하는 것처럼 대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기업들과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존과는 사실상 달라지는 게 또 없다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자, 그리고 뭐 캐치홀 규제는 예정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변한 것 없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규제 품목 추가하지 않고 무기로 남겨둔 일본이다. 아,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출 규제 추가, 품목 추가하는 거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만 먹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란으로 두고 일단 뭔가 지켜보는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대응 따라 언제든 추가 지정 시사 그리고 국제 여론 악화 의식해서 국가 분류도 바꿨다. 이 국가 분류 바꿨다는 건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요. 이 수출과 관련해서 백색 국가와 비백색 국가로 딱 두 가지로만 구분했는데요. 어제 관보에 게시하면서 동시에 이 구분을 네 가지로 A, B, C, D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B등급에 놓은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B등급의 1구 국가와 C등급, D등급은 국가 이름도 공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소기업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기업 찾아간 문 대통령,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도 우리 기술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부품 국산화 기업 SBB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가져야 또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본 당국자의 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経済報告や対抗措置といったものではない。そういう意味で韓国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기술력입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면서 그리고 가장 기다리고 우리가 뭔지 궁금했던 수출 규제 품목은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요? 마치 경제 보복이 아닌 척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국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국제적으로 좀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예.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한국 정부를 더 지켜보겠다. 예,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 놔두면서 예. 수시로 밀었다 당겼다 하겠다. 예.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무역 보복이다. 예. 이런 비난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역 보복은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A, B, C, D로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특징은 예. 애매모호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백색 국가다 아니다였는데 예. 이번에 A, B, C, D로 나눠가지고 예. 자율 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은 심사를 면제해줘요. 예. 과거처럼. 예. 근데 나머지 뭐 군사 전용이나 예. 이런 품목 1,100개 예. 그 이상 되는 품목은 일일이 정보 허가를 받아라. 예. 그래서 90일 내에
허가를 해주든지 안 예. 해주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90일 내에 해줄 수도 있고 90일 다 돼서 예. 야, 서류 하나가 맞춤법이 좀 달라. 다시 해와. 예. 그럼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한국 기업을 목줄을 죄고 있겠다. 그러니까 그 품목이 지금으로서 어떤 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이번에 품목이 지난번에 반도체 세계 품목 나온 것처럼 예. 품목이 나왔으면은 예. 우리 기업이 빨리 대응을 할 텐데 비상이 걸리고 이제 일사불란하게 뭐 예. 대응책을 나오는 텐데 예. 어느 품목이가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은 한국에 대한 규제는 예. 내내 하되 예. 속도는 조금 늦춘 듯 하면서 불확실성 하에 한국을 잡고 있겠다. 예. 국내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예. 정부 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 예. 이런 데서 서류 내면은 서랍 속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서랍 속에 넣어놔요. 기업은 급해 죽겠는데 예. 땅 사놓고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예, 예. 담당자는 서랍 속에 예, 넣어놓고 예.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불확실성 하에 예. 한국을 누르고 계속 한국 정부를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낸 것도 우리 기술력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이건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예.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도공을 탐내서 많이 가져갔죠. 납치해 간 거죠, 납치. 수만 명이 갔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도공이 우리나라는 천민 대접을 받았는데 예. 일본 가서는 다이묘들이 거의 동등하게 대접했어요. 심수관 씨 그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도자기 기술을 가져가가지고 예. 개발을 해서 유럽에다가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미천을 예. 도자기 팔아서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은 가져가다가 큰 성공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을 하기 전에 예. 정말 우리가 할 거를 좀 했느냐. 우리가 진짜 이공계 우대를 좀 했느냐. 예. 중국만 해도 장관들 이공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공계가 이게 홀대박은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본 규제를 앞두고 급해서 기업 예. 모범 기업 가서 저렇게 한 거는 좋긴 했지만 예. 정말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려면은 예. 기술자들 양성하게 주 52시간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예. 반기업적인 제도 예. 이런 것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일단 일본의 저런 약간 모호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업 입장은 사실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게 뭐 차악이다라거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예. 볼 수만은 없는 게 계속 그 불확실성 자체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내용을 바꿀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이제 향후에 또 이번에 8월인데 예.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있고 또 독도 방어 훈련 할 거냐 말 거냐 예.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일정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8월 28일경에 또 그 전까지도 뭐 변화의 여지도 있고 그때부터 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부를 걸어놓고 가겠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독도 훈련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백색 국가가 이제 백색과 제의가 정식 지적된 28쯤에 품목을 추가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혹은 예. 이제 그걸 지켜보고 일본에서 수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예. 한국 정부가 좀 옴짝달싹하기 어렵도록 또 미리 예. 그렇게 걸어두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국제사회를 예.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예. 일단 예를 들면 이제 독일하고 그리스 사이에서도 예. 전쟁 배상에 관련한 논쟁들이 있는데 예. 솔직히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지지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다수 국가와 시민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냐 아니냐, 뭐 백색 국가냐 아니냐 이 구분법을 좀 바꿔서 마치 월드컵 시트 배정하는 것처럼 예. 네, ABCD 그룹으로 나누고 이런 좀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수를 개발해낸 게 아닌가. 세계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분명히 클 거라고 그러니까 여론 봅니다. 의식해서 마치 뭔가 아닌 척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어떤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겨냥해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 측에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번역상의 오류, 오역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말에 일본이 발끈한 이유가 혹시 다른 데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본 보복 비판하면서 쓴 표현이 적반하장인데 일본에서는 도둑이 뻔뻔하다로 지적이 됐습니다. 직역. 우리가 통상 적반하장은요. 이게 무슨 꼭 도둑을 뜻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되려 화를 낸다. 뭐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일본은 이거를 도둑이란 쪽에 번역이 들어갔답니다. 강조가 돼서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화낸다는 뉘앙스인데 일본은 우리가 도둑인가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마이니치 신문은 통역사 의견 듣고 문제 제기를 했고 번역이 사태 키운 증명이 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여기 좀 더 자세히 있습니다. 지금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 굉장히 이 기사를 신중히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정색을 하며 강하게 나온다는 표현으로 의역을 해서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만 이랬고요. 다른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NHK 등 상당수 일본 매체는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화낸다라고 번역하는 경우와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완전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 보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모든 TV 시사 프로그램이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도둑으로 몰았다. 이렇게 해석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악화된 거다. 이재용 의원님, 이거 뭐 진짜 이랬을까요? 이런 어떤 물론 우리하고 말이 다르니까 번역에 오류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 예. 양국 간의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못 전달이 됐을 때, 예. 우리의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이 됐을 때, 예. 그것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만약 이 기사가 사실이고 이 기사와 관련돼서 예. 그 번역 때문에 그런 그 반응이 나왔다면은 그걸 우리가 상관하느냐 상관하지 않느냐 예. 그 국민적인 정서는 차지해 두더라도 예.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화면 좀 다시 봐주시죠. 제가 과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이 적반하장은 한자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서도 이 말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안 쓰나요? 적반하장 그대로 그냥 일본에서 표현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본 언론은 정색하면서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고요.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뜻이요. 근데 적반하장을 일본 분들은 그 한자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번역이 됐다는 거. 이 점은 제가 글쎄요. 제가 깊숙이 취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한 사례로 예.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한 많은 민족 이런 얘기 많이 예, 쓰지 예. 않습니까? 그 한이라는 글씨도 예. 뭐 당연히 뭐 한자니까 중국에서도 알고 일본에서도 알지만 그 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은 중국이나 일본은 또 뭐 알아듣질 아예 못한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 한많은 민족이라는 이 뜻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때 같은 단어를 예. 사용해도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딴 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그 두 개의 언론이 예. 두 개의 다른 그 해석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적반하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뭐 한글은 존재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예. 아마 틀리게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읽었을 때 원문은 한글이고 뭐 영어로도 내고 일어로도 내고 중국어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야 좀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저거를 극복하려면은 예.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수록 일본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공부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2차 대전 후에 일본 예, 항복한 예. 다음에 미국이 일본 사람을 예. 도대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를 시켜서 예. 책을 쓴 게 국화와 칼이에요. 예, 예. 그 미국 사람들이 뭘 궁금해했냐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싸워서 지는 줄 알면서 왜 끝까지 했을까? 예. 정신력하고 예. 물리력하고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천황이 항복 8월 15일 날 하기 하루 전까지도 예. 일본은 절대 항복 안 하고 군인들이 성을 막 포위싸고 예. 했는데 천황이 발표하자마자 조용해졌어요. 야, 참 희한한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저 나라는 왜 포로가 없냐. 포로가 되기 전에 다 죽어요. 그리고 군의관이 치료하다가 적군이 오잖아요. 예.
환자들을 다 사살하고 가요. 그거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가 충하고 효는 중국, 예. 한국, 일본이 예, 같은데 특히 의리라는 말이 완전히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써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걸 의리라고 하거든요. 예, 초콜릿도 혼내 초콜릿하고 기리 초코가 있어요. 예. 혼내는 마음이 좋아서 진짜 좋아해서 발렌타인에 주는 거고 기리 초코는 직장 상사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게 기리 초코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완전히 일본은 또 다른 그런 거를 표현이 다 있나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싸울수록 일본은 좀 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야, 저 인간이 하면 예. 욕인데 일본에서는 그 인간이 하면은 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같은 한자지만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한국이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좀 더 공부해서 그 사람들의 예. 정신 세계를 좀 알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뭐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행 얘기가 많은 신문들이 오늘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얘기 지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행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일본 여행 많이 안 가고 일본 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요. 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치가 민간 교류 막아도 됩니까? 여행업계 쓴소리들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 현장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국내 여행 활성화 대안 내놓자 시민들 불매운동 이해하지만 정치권 지자체가 자꾸 이런 거 부추기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행업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구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가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관광업계 관계자들도 다 참석하였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은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업계 관계자가 저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정부나 지자체는 좀 안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묘해졌죠. 자, 그리고요. 우리 관광객도 일본에 안 가니까 일본도 지금 타격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 손님 뚝 끊겨 매출 50% 이상 줄었다. 일본 지역 경제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도 지금 타격받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다음 날 일본 도토리현, 그다음에 오카야마현 가보니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던 관광지, 골프장 예약 이딴 취소에 온천 숙박업소 단체 관광객 급감했습니다. 아, 일본 여행업계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토리현 관광업계에 긴급 자금 지원 나섰고요. 항공노선 폐쇄 막아달라 한국의 직원을 급하게 읍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끊지 말아달라고. 현지 일본인들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돼서 안 된다. 서로 양보해서 대화로 풀읍시다. 대화로 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도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인프라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또 안내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또 실제로 이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 그 먹거리 분야에서 좀 세계화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여행을 취소하신 국민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분들께서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 마음에 부응해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간을 소개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가지 말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행업계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민간 교류를 좀 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를 하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청소년 교류를 막고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뭔가 이제 한국 관광 얘기를 강조하러 갔다가 여행업계 관계자가 이제 쓴소리를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요.
굉장히 좀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아픈 대목들이 섞여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아베 정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일본 전체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본 국민 아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일본 국민이 같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한테는 다 같은 한 덩어리의 일본이기 때문에 같이 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말을 했지만 예. 어쨌든 그 대응책은 세우고 있는데 예. 그게 딱히 그 요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지금 고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관 차원에서도 정치가 뭐 이렇게 민간 예. 교류를 막거나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예. 관 차원에서도 예.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정부 여당 쪽이나 그다음에 여야연합 뭐 둘 다 보면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요. 자, 이재영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해찬 대표의 예. 발언을 보면서 예. 약간 코미디 같다, 꽁트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예.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을 예. 한국에서 이렇게 내걸었잖아요. 예. 걸어놨는데 이제 취지는 일본 가지 말고 관광은 한국에서 하자. 대신 뭐 저 이런 한국 있잖아요. 관광 많이 하자 뭐 이런 의도인 것 그렇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예. 먹을거리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게 참 많아서 예. 힘든 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예. 지금 휴가와 뭐 이 여행을 지금 예. 기대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한테 예. 한국에서도 근데 갈 데가 별로 없으니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이 들려가지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셨지만 이 지자체가 나서서 한다는 거 얼마 전에 그 중구였나요? 그렇죠. 뭐 노저팬 걸려다가 깃발입니다. 그거 걸려다가 괜히 숟가락 얹힌다고 예. 이런 비판받고 예. 4시간 만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관련된 또 민주당이 몸담고 있는 여당에 있는 이 지자체장들이 예. 제발 이런 국민 감정, 국민이 하고 있는 국민운동에 예. 숟가락 얹혀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예. 얻으려는 그런 이상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